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에 저희가 진로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죠. 저번에 최미림 코치님도 진로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제 얘기도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해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겸 제가 과거의 진로를 탐색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저도 보통 남학생들처럼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이때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3품을 땄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4품을 땄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중에 커서 태권도 사범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할지 운동을 할지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과학을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공부가 할만하면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를 좀 더 해서 과학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더 해서 사실 경호원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쯤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쯤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녁에 9시 뉴스 할 때 저를 부르셔서 같이 9시 뉴스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것과 또 제 고민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품을 딴 이후죠. 태권도 시합을 준비하다가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그런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를 갈 때 내신도 있지만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쳤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합고사를 아주 잘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공부가 할만하구나. 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면 안 되지는 않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매년 장기자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음악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좀 수학 교육 쪽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죠. 저는 수학보다는 과학을 좀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과학 쪽은 워낙 TO도 안 나오고 하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그거보다는 수학을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 쪽을 목표로 잡았었고 사실 저는 과학 쪽이나 어떤 공대 그런 쪽에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을 쳤고 수능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수학교육학과 3곳을 한 적게는 40점에서 많게는 60점까지 하향 지원을 하려고 써가지고 이제 가나다고를 써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이거 너무 하향을 많이 했다고 하나라도 높여라 또는 뭐 두 개를 다 높여라 3개를 높여라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경험이 많으니까 선생님들 말을 믿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대학으로 제가 쓰고자 하는 대학교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쓰고자 했던 대학교보다 좀 더 좋은 대학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 20점 정도 하향 지원을 했었죠. 근데 그 해에 사범대 커트라인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나 다군 중에 2개는 그냥 불합격이 뜨고 1개는 뭐 예비 100번대가 뜬 거예요. 사실상 불합격이죠. 진짜 어이도 없고 좀 참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소파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합격자 발표를 휴대전화로 ARS로 들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었어요. 근데 상담해주신 선생님들도 제가 가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별 수 없죠. 선생님들이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난처해하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그냥 걱정만 해주셨죠.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원서를 쓰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몰래라도 내 맘대로 쓸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나의 진로라는 것은 다른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검증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도 내가 스스로 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죠. 어쩔 수 없이. 그때 재수할 때는 정말 먹고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쓸 때 이번에는 정말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해서 과학교육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됐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드렸던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만약에 수학교육학과를 가서 수학 선생님이 된다면 난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학생활마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재미도 없을 것 같다. 대신에 내가 만약에 과학 선생님이 된다면 일단 교직 생활도 굉장히 재밌겠지만 대학생활도 난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가 나를 만약에 과학교육 쪽으로 보내주면 내가 대학교 가서 장학금도 받아올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학교육학과랑 과학교육학과를 섞어서 원서를 썼었어요. 당시에 수학교육학과랑 제가 물리교육학과 2군데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은 역시 합격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한번 수학교육학과를 가는 게 어떻겠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도 제가 계속 이제 아니라고 나는 무조건 여기 물리교육학과 갈 거라고 내가 뭐 임용 TO가 별로 안 나와서 좀 고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물리가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물리교육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자신의 진로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쟁취해내야 된다. 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겠죠. 대학 가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고관절도 좀 더 나아져서 이제 무에타이를 배웠고요. 그리고 또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도 쳤고 사진 공모전, UCC 경연대 가리지 않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바로 책도 팔아봤고 핸드폰도 팔아봤네요. 대학교 안에서 하는 뭐 축제나 이런 곳에 장기자랑은 당연히 나갔고요. 음악 동아리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회장으로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하면서 학점이 원래 제가 1학년 때 3.12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4점대 이상으로 제일 높았던 때가 4.28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장학금도 한 받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랑 재수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엄청나게 쪘더라고요. 대학교 때 다니면서 거의 제가 19kg을 감량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봤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또 제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이냐, 공부냐, 아니면 운동 쪽이냐, 세 가지 질문에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0년에 제가 대학교 안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코칭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수막에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배워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학생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좋은 선생님 되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코칭을 배우러 갔는데 여기서 가치 찾기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치 단어를 찾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딱 저한테 왔던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다음에 신뢰, 성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신뢰나 성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격투기를 하고 하면서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았던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망가뜨릴 수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샌드백을 때리고 사람하고 치고받고 하는 사람인데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저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생 생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때 저는. 내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동안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고 있었구나.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흔들렸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코치가 될 것이냐. 그리고 막상 교생을 가보니까 그 학교라는 상황에서 제가 40명씩 만나고 있는 그 상황. 특히나 그때 저는 고등학교로 교생을 갔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사로 교생을 갔기 때문에 여러 반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담임을 맡은 반은 40명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만나니까 그 정도 인원을 제가 1대1로 코칭을 통해서 케어를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마음이 선생님보다는 코치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교수님한테 제가 모 회사의 연구원으로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 추천서를 이제 제가 제출을 하게 되면 다른 전형을 거치지 않고 면접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뭐 졸업한 이후에는 임용고시를 쳐서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버는 그런 직장을 다닐 수 있었죠. 그때 제가 그 추천서를 거절을 했는데요. 거절했던 이유가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2010년에 코칭을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그것들을 조합한 저만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저는 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말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을 저의 꿈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연구원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제가 모두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코치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과 아주 오랜 기간 많은 갈등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코치라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직업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코치라 그러면 잘 몰랐어요. 지금도 이야기하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죠. 어쨌든 그 기간을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해와서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라이프 코칭을 하는 회사인 행복공방을 만들고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최미림 코치님과 함께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제 한국코치협회 그리고 국제코치연맹 양쪽에서 모두 다 인증을 받은 코치가 됐고요. 또 한국코치협회 자격증 중에 하나인 KAC의 경우는 그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분들을 제가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기 심사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제 꿈을 찾고 저의 진로를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는 기억력이 되게 나빠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남들보다 배로 공부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성적도 뭐 10점대도 맞아보고 20점대도 맞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집중을 하고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항상 확보를 했고요. 또 저에 대해서 치열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말 그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실천에 옮겼던 기억이 나요.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럿을 봤는데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뚜렷하게 나는 꿈을 찾으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어요. 또 그 노력을 왜 했는지까지 설명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꿈은 여러분 절대 그냥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거나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한 대가를 치렀을 때 그때야 꿈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거는 또 그 꿈을 감당할 수준의 대가를 치렀을 때 가능하겠죠. 꿈을 찾는 것도 역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혼자서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시고 성장하시고 또 나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치 단어, 그
그것들을 조합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꿈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꿈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꿈과 어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사회적인 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딱 적합한 직업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딱 맞는 직업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 그것이 가장 먼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 행복공방은 그런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